22년 12월 20일 화요일 정마감입니다. 자,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이동 경로가 굉장히 거칠었어요. 뭐 이런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죠. 굉장히 많은 굴곡을 보였습니다. 사고팔고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는데 종가에 그래도 800억대를 담고 투신이 사실 어제 이런 행동이 나왔어야지 저는 맞다고 봤는데 하루를 건너뛰었습니다. 투신이 쓸데없이 모으던 거를 종가에 다 넘기고 외국인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가끔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시장이 반전 포인트를 찾거든요. 일단 투신권이 지금 오늘 그게 나왔으니까 오늘 일본 증시로 놀란 상태에 있는 어, 시장이 내일 극복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따라와야겠죠. 현재 기준으로 뭐 외국인들이 위클리 옵션 당장 내일 모레 만기인 거 위클리 옵션에서 뭐 양방이에요. 양방이긴 한데 뭐 외국인들이 크게 관여를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금융투자는 어떻게든 하방을 지켜야 됩니다. 하방을 가면 안 되는 구조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 뭐 가더라도 약간 하방. 그리고 금융투자는 사실 양매도를 다 해놔가지고 어느 정도 구간에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미. 현재 304포인트잖아요. 근데 금융투자는 뭐 300 이하로 내려가도 뭐 괜찮은 포지션, 그다음에 305 이상으로 조금 올라가도 괜찮은 정도로 막아놨는데 너무 크게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쪽으로 아마 힘을 쓸 겁니다. 금융투자는요. 문제는 개인이죠. 개인은 어떤지 한번 보자면은 개인들은 약간 위클리 수고하셨습니다. 옵션에서 모임이 어, 있어서. 보합 내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약간 개인들을 따돌리는 형태로 흔들어대는 게 뭐 오늘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차피 개인들 심리는 이미 박살이 났고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월물 풋옵션 17억 매수, 외국인들은 반대로 18억 매도. 은근히 힘을 쓰는 정도의 수급입니다. 자, 아무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개인들의 현물 매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들은 조금 올라가면 이거 다 팔고 떠날 테니까. 결국에는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뭐 엄청 약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나름대로 1월물부터 3월물까지는 긍정적으로 조금 흘러가도록 설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거를 급하게 바꿔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강력하게 때려내면서 어, 아직 두텁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원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오늘 일본 악재를 단기적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 PC 물가지수 발표가 되면서 물가 하락이 조금 나온다면 원준의 스탠스 변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서 연말을 뭐 산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를 좀 만들어주고 1월 쪽 1, 2, 3월로 넘어가는 뭐 그런 방식 전략을 기준에 맞춰서 저는 짜보고 있고요. 완급 조절이 조금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다만 뭐 거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종목들이 대거 시장 전체 2,300개 중에 뭐 코스닥 1,300개 넘게 하락했고 코스피 800개 넘게 하락했고 막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가진 종목들이 많이 무너진 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는데 거래를 보세요. 대부분 밑에서 깔짝깔짝 대던 것들 파는 사람에 의해서 파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떨어진 겁니다. 거의 뭐 두텁게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호가가 없기 때문에. 호가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1년을 보냈습니다. 그거 다시 올라갈 때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는 전환 포인트가 나와요. 다만 일단 시장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어, 거의 막바지인 것 같죠. 시장이 원래 마지막에 원래 휩소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원래 뭐 랠리가 나오기 전에는 휩소를 보이게 마련인데 그게 바로 이제 가장 견고하게 버티던 일본 증시로부터 만들어지는 형태로 간다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위클리 옵션물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도 뭐 전환봉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빌빌댄다면 진짜 최종적으로 뭐 300포인트를 내주는 형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다시 반발을 매수로 들어와야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설정해둔 목표값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요. 그래서 그때 증환펀드 얘기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증권사들이 마련한 기금들 다시 쓰여지고 지금은 기관들이 사실 굵직한 대처를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기관들은 차익 거래만 할 뿐이고 그 펀드들 운영하는데 개인들이 자꾸만 환매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돈을 자꾸만 빼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에서는 환매 요청하고 환매 요청하면은 돈을 내주기 위해서 또 매도를 해야 되고
그쵸? 매도를 하면 또 하락하고, 하락하면 환매 요청하고, 환매 요청하면 또 매도를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시기 속에서 사실 기관들이 계속 지금 매물이 좀 매도가 좀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가 지나가야 좀 그런 악순환이 좀 고리가 끊어져야지만 비로소 기관들이 정상적인 바닥을 잡고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매들을 할 텐데, 어, 아직 사지 못한 그 기금들을 쓸 때 아마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하여튼 뭐 그런 시장 상황이고, 조금 많이 힘겨우실 수 있습니다. 누적된 피로감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개인들은 지금 뭐 줄곧 버티다가 꼭 마지막 순간에 끈을 놓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2008년에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연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연봉의 코스피는 이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롱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관점도, 이 시장이 지금 보여온 20 몇 년간의, 20년 이상 25년간의 그 우상향, 98년 요 IMF 시기로 무너졌던 때 이후로 24년인가요? 24년 동안 움직였던 이런 형태의 우상향이 결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깨질 만한 상황도 사실 아니고요. 깨졌으면은 진작에 이런 구간에서도 깨지고 무너졌겠죠. 이때는 금융 시스템 위기였는데, 지금은 금융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 침체이기 때문에 금융 위기로 간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뭐 그런 정도의 시스템 위기로 번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우려되는 거는 침체죠. 침체는요. 어,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살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금융위기는, 시스템 붕괴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망 신고를 하는 거라서 거의 완전히 바닥을 찍고 돌려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때 폭만큼 지금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때 폭만큼 떨어진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돌리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걸 우리가 견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23년 봉이 이와 같이 흘러가거나 이에 준하는 흐름에, 이거보다는 약하더라도 이거에 준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파생 수급이 그렇게 보이는걸요. 예. 그거를 뭐 진짜 무너뜨리는 뭔가 실물 경기가 위축된다, 이거는 증시랑 1대1 매칭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신경 크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 아마 이걸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계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휴전이겠죠. 일단 그게 만들어지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일단 바랍니다. 나중에 좀 뭔가 흐름이 바뀌면 제가 즉각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그 장기적 흐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 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산타는 없고 지금 사탄 랠리라고 하는데, 산타 포기하시고요. 나오더라도 그래도 겨우 지지받는 형태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지금 꼬리가 좀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강하게 끌어올린다면 내년에 먹을 게 또 없어져요. 그래서 내년도로 미루면서 계획을 짜보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한 해를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략에 따라서 주식 완급 조절도 정해한방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오늘 뭐 점심시간 때 일본장으로 인해서 좀 타격을 좀 받았는데, 단기적으로 봅니다. 미국 증시는 일본과 중국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왔어요. 예, 미국 자체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미쳤지. 자,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해선 하시는 분들은 이따 밤에 뵙고, 내일 아침 8시 20분쯤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